라인이라는 명령어, 즉 여기 있는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을 그렸었습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축의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축의 방향을 맞추는 방법은 화살표 키로 맞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키보드의 화살표 오른쪽 키가 X축, 그 다음 그러니까 레드축이죠.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가 그린 엑시스, 즉 초록색 축, 그 다음에 위쪽 화살표가 Z축, 즉 블루 엑시스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풀어져요. 한 번씩 누르면 축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풀어집니다. 아래쪽 화살표는 아래쪽으로 한 화살표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쪽만 그 기능이 들어 있어서 축의 방향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선의 길이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0mm 그리고 엔터. 그러면 선의 길이가 2000mm인 선이 그려질 겁니다. 자, Z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2000mm,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다시 2000mm,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점 다시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선이 그려지고 닫힌 도형은 면이 들어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 안 배운 게 있어요. 이게 이 교재에 따라서 순서 나가다 보니까 뭐가 없었냐면 사선으로 갈 때, 대각선으로 그릴 때 그 방법이 지금 빠져 있어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괄호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여는 걸 괄호 또는 소괄호, 이건 중괄호, 이건 대괄호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중괄호를 쓰시면 됩니다. 얘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X 축의 거리, 쉼표 Y 축의 거리, 쉼표 Z 축의 거리. 만약에 Z축을 안 쓸 거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X 쉼표 Y 쉼표 이렇게. 이게 상대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좌표 입력 방법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으로 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만큼 2000으로 그렸어요. 자, 치수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0으로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mm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0mm겠죠. 맞습니까? 대각선으로 그릴 때, 즉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는데, 자, 떨어진 거리와 이렇게 떨어진 거리를 넣으면 됩니다. 즉 선이 이 점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고 이 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라인 클릭하고 자, 중괄호를 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이 닫아줘요. 1000콤마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하단 부분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대각선으로 선이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카메라 메뉴에 보시면 스탠다드 뷰라고 있습니다. 이걸 탑으로 바꾸시면 돼요. 탑, 네, 카메라 메뉴에 스탠다드 뷰에 보시면 탑,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바텀,
그 다음에 백, 아이소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소로 놓으면 이렇게 입체로 보는 거고, 카메라의 탑으로 보면 위에서 보는 모습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50, 그 다음에 위로 50, 그 다음에 대각선이네요. 네, 50, 50이네요. 50, 쉼표, 50, 쉼표.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100, 쉼표, 100, 쉼표.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50, 쉼표, 50, 쉼표. 자, 오른쪽으로 가죠. 그죠? 그럼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현재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가 되고 y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0, 쉼표, 50, 쉼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쉼표, 마이너스 50, 쉼표. 그 다음에 커서의 방향이니까 200, 그 다음에 50, 쉼표, 마이너스 50, 쉼표. 다시 여기서 200 엔터, 50 쉼표, 마이너스 50 쉼표. 네, 그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400이니까 풀앤푸시로 4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우스로 맨 앞에 있는 셀렉트 툴을 선택을 했습니다. 셀렉트 툴이에요. 한번 이렇게 클릭하면 면을 선택하거나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과 연관되어 있는 선까지 딱 선택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 돼요. 한 번 클릭은 선택이에요. 더블 클릭은 그 면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선들을 한 번에 선택합니다. 면과 인접하고 있는 선들을 이와 같이 한 번에 선택해 주는 것. 이게 더블 클릭의 역할입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선들을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3번 연달아서 클릭할 겁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만든 도형 전체 다 선택된 거 맞습니까? 네, 클릭을 한 번 하느냐, 혹은 2번 하느냐, 또는 3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거 더블 클릭도 아니죠. 3번 클릭이에요. 3번 연달아서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해당 도형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팔로우 미는 기본 도형,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해당하는 면이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그 형태를 만드는 것, 이게 팔로우미입니다. 가장 쉬운 예제로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팔로우미는 면을 필요하지 않아요. 경로는 면이 필요 없습니다. 면을 지우셔도 돼요. 그러면 자, 이 면과 수직이 되게끔 제가 지금 해당 면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것과 수직이 되게끔 면을 생성시키면 됩니다. 자, 서클도 좋고 렉탱도 좋습니다. 화살표 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단면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단면이 바닥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온전한 형태가 안 나올 거란 말이죠.
화살표 키 X축, Y축, Z축을 눌러서 방향을 맞춘 다음 이렇게 단면을 만들면 됩니다. 팔로우 미는 툴 메뉴에 있습니다. 툴 메뉴에 자, 팔로우 미 면을 선택하고 경로를 지정하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서클이나 혹은 폴리곤 그리는 방식이 비슷해요. 서클은 제일 먼저 몇 각형이냐를 지정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육각형입니다. 엔터. 그 다음 클릭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원을 가지고도 정다각형을 그려낼 수 있어요. 자, 근데 폴리곤을 이용해서도 똑같습니다. 육각형 그러면 똑같이 폴리곤으로도 그려낼 수 있습니다. 원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24각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거는 라인이죠. 중심점에서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을 그리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 팔로우 미 면을 선택하고 선을 쭉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원뿔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폴리곤으로 들어가서 육각형이고 클릭한 다음 200 똑같이 다시 라인으로 클릭하고 Z축으로 300 올라가고 클릭 그리고 다시 팔로우 미 툴 메뉴에 팔로우 미 면 선택하고 따라가는 선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별 모양 이렇게 육각 뿔도 만들어질 거고요. 피라미드도 만들어질 겁니다. 자, 9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9의 경우는 지금 반지름이 200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해요. 반지름 200,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잘 안 잡힌단 말이죠. 라인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 있네요. 서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 라인으로 다시 선을 그리고 얘는 지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면이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면이 이렇게 나눠져요. 면이 나눠지게 그리는 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면이 나눠지지 않게끔 자, 여기서 적당히 위로 올려서 여기서부터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떨어뜨려 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떨어뜨려 놓고 팔로우 미 다시 팔로우 미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클릭. 그러면 이렇게 구슬이 만들어집니다. 56쪽에 있는 과제물들을 쭉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하면 기존의 얘와 새로 만든 게 서로 붙어요.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따로 떼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것 따로, 그 다음에 앞으로 만들 것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인식을 시키도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객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Make Component와 Make Grou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ake Group은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컴포넌트는 우리나라 말로 딱히 뭐라고 번역하긴 조금 그런데 클론입니다. 그러니까 복제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일단 메이크 그룹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가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분해하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익스플로드가 있고 에디트 그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익스플로드는 완전 분해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룹을 아예 풀어버리는 걸 익스플로드는 우리나라 말로 분해란 뜻입니다. 완전히 그룹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에디트 그룹은 그룹 편집하기입니다. 이렇게 그룹을 편집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그룹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을 보세요. 자, 얘는 분해를 했습니다. 얘도 분해를 했고요. 아니, 얘는 그냥 분해만 하죠. 자, 얘는 Make Component 구성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컴포넌트라고 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컴포넌트의 이름입니다. 여기다 내가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냥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컴포넌트고 얘는 그룹이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에 뭐가 붙냐면 바닥 부분에 보면 렉탱으로 보면 이렇게요. 화살표 키를 눌러서 100,50 하고 그 다음에 돌출을 하게 되는데 얘가 450mm 돌출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보시면 하나로 묶인 거 보이시나요? 그룹을 안 하면 이렇게 묶여요.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렉탱글 화살표 키로 맞추고 100,50 그리고 똑같이 450. 근데 어떤가요? 얘와 얘가 따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따로 선택돼 있죠. 분리가 되죠. 네, 얘도 메이크 그룹. 자, 마찬가지예요. 렉탱글. 자, 화살표 키 눌러서 방향 맞추고 100,50 450 똑같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Make Component. 얘는 짧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자, Create. 자, 보시면 얘는 이렇게 묶여버렸단 말이죠. 그룹을 안 지으면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묶여버립니다. 이건 좀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할 때 이런 책상이나 책장 같은 거 보세요. 다 판자가 다 따로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얘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얘가 325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동 툴을 누르고 클릭한 다음 이동 툴을 누르고 클릭한 다음 제가 복제를 했습니다. 325 다시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자, 복제할 거고요. 325 이쪽은 그룹입니다. 이쪽은 컴포넌트고요.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룹을 수정을 해보죠. 자, 제가 바깥쪽으로 100mm를 빼봤습니다. 100mm가 늘어난 거 보이시죠? 근데 얘를 복제했는데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죠.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보죠. 어떻게 되나요? 같이 수정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100mm를 수정하면 똑같이 100mm가 커져 버립니다.
자, 어때요? 똑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컴포넌트의 개념입니다. 컴포넌트는 내가 어떤 도형을 똑같이 사용해야 돼요. 똑같은 크기의 도형들을 써야 돼요. 이럴 때 하나만 수정하면 복제된 객체들이 다 같이 수정이 됩니다. 이게 컴포넌트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 다시요. 이번엔 이동 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이동하다. 사물을 이동시킬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이동 툴을 누르고 그 다음 기준점 클릭하고 이동하는 방향을 화살표 키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 방향으로 얼마? 325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복제가 완성이 되겠죠. 자, 복제 아니고 자 보세요. 클릭하시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화살표 키로 방향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화살표 키로 방향을 조절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동 툴입니다. 거리를 쓰셔도 되고요. 자, 근데 복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동할 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들어갑니다.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눌렀다 떼면 돼요. 다시 한번 누르면 이동이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복제고 다시 한번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이동이 됩니다. 복제와 이동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동하고 먼저 그룹을 만들고 컴포넌트도 만들어 보시고 이동도 해보시고 복제도 해보세요. 그리고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한 차이점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복제하는 방법인데 이동 툴을 누르시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누구를 복제할 건지 선택을 해요. 누구를 복제할 건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이동 툴을 누르고 그 다음 해당 객체를 가면 기준점을 물어봐요. 기준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X축 방향으로 이동할 건지 Y축 방향으로 이동할 건지 Z축 방향으로 이동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신 다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복제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거리 값을 쓰시면 됩니다. 400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완료가 됩니다. 자, 제가 그러면 과제물을 그려볼 건데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렉탱글 바닥에 100, 50 아니 50, 100 프레임 푸시로 800 선택하고 메이크 컴포넌트 메이크 그룹과 메이크 컴포넌트는 순간순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쓸 건지 아니면 별개로 쓸 건지 그냥 요소로 쓸 건지 아니면 같은 요소로 쓸 건지 이건 작업하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메이크 컴포넌트 긴 나무 긴 거. 자, 그 다음 방향을 보고 자, 이렇게요. 바닥에다 그려지고 있죠? 화살표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어요. 100, 50 그 다음 프레임 푸시 450이네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고 메이크 컴포넌트 얘는 짧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동 툴을 누르고 클릭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위치를 보니까 50에 325, 즉 375네요. 컨트롤 키 한번 누르고 375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맨 위에까지 복제가 되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한번 클릭. 자, 다시요.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자, 이때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다시요. 동시에 선택하고 이동 툴에 컨트롤 키를 한번 누르고, 다시요. 이동 툴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고, 다시요. 이번엔 더 많이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요. 컨트롤 키를 이동하는데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자,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죠? 한번 만들어 보시죠.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자, 기준점 잡고 적당히 이동을 하는데 이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복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클릭하면 복제가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별표 숫자 5든, 자, 5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총 5개가 이렇게 복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렀고요. 전체 거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나누기 5라고 했습니다. 되나요? 네, 나누기 5로 하면 똑같이 이 사이에 5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제물을 보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선택하고 한번 클릭하고 선의 전체 길이 1550인데 50을 빼니까 1500이네요. 1500 엔터. 그 다음에 나누기 3.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끝점까지 간 다음 나누기 2.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 끝에까지 간 다음 다시 나누기 2. 그러면 디바이드, 즉 등분이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다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간격이 아니고 전체인 거죠. 전체를 지정하고 나누기 n.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제물을 잠깐만 보면 이런 거죠. 사각형 툴에 100, 100, 그 다음 풀앤푸시로 100, 그 다음 make component 혹은 make group, 그 다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곱하기 3,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 트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트레이라고 있는데 트레이가 맨 위쪽부터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아요. 트레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 섀도우라고 하는 트레이가 있습니다. 트레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쟁반이란 뜻이에요. 섀도우, 그림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여기 섀도우 아래 보면 여기 아이콘이 있는 얘를 누르면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림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트레이의 섀도우에 여기는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섀도우에 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이때 그림자의 방향과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거는 나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모델 인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모델 인포라고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네, 눌러봅시다. 모델 인포를 누르면 저는 이렇게 지오그래픽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오그래픽, 지정학적인 로케이션, 위치란 뜻입니다. 이거 add 로케이션 해도 되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set 매뉴얼 로케이션을 쓰실 수 있습니다. 매뉴얼 로케이션 누르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가 위도와 경도를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컨트리는 나라 이름이고 로케이션은 지역 이름이고 그 다음에 레티튜드는 경도, 얘가 위도와 경도를 말합니다. 위경도를 쓰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 여기 값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컨트리는 국가잖아요. 코리아. 그 다음 로케이션은 독도. 그 다음에 37도. 그 다음에 132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독도 위경도가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31.5도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저 어렸을 때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울의 위경도 저 기억을 못해요. 여기 이 지역의 위경도를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노래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얘는 위경도를 기억하고 있어서 얘를 쓰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거 쓰고 OK 쓰시면 이렇게 위경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략 우리나라에 대한 위경도가 들어가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맞춰야 될 게 바로 얘입니다. UTC 시간대입니다. UTC 시간대인데 혹시 여러분들 그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기억하시나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날짜 변경선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시간이 처음 시작하는 곳이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1시간씩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9시간 빠릅니다. 지오그래픽 로케이션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UTC 플러스 9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간대예요. 우리나라 시간대고 그 다음에 타임은 시간입니다. 오전 오후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엔 데이트 날짜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여름 보통 렌더링을 하면 한여름을 기준으로 렌더링할 때가 많아요. 겨울을 기준으로 렌더링하지 않고 여름 한낮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녁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한 대략 8월 1일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절해 보시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요. 시간을 조절해 보면 그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그림자를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이거 영향을 받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작업하잖아요. 이 그림자의 방향도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썸퍼 쉐이딩 그러면 음영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뒤에 그림자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놓을 수 있습니다. 볼까 합니다. 자, 렉탱 바닥에다가 800이 500이네요. 자, 500, 800. 그
그 다음에 풀앤푸시로 돌출 높이는 50. 그 다음 3더블 클릭으로 그 다음 메이크 그룹. 근데 얘가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냐면 600mm만큼 올라가는데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X방향인지 Y방향인지 Z방향인지 축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고 엔터. 600mm 엔터. 그러면 이렇게 600mm만큼 상판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이죠. 아래쪽에다가 사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40에 40입니다. 40,40. 자, 풀앤푸시로 얘가 이 방향으로 600. 그 다음 더블 클릭. 3번 더블 클릭으로 메이크 컴포넌트. 그 다음에 나머진 카피하시면 되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다시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식탁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모델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는 방법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각형 툴로 그리면 되겠고요. 클릭한 다음 전체 길이가 800, 600.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선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럼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선이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자, 화살표 키를 눌러서 방향을 맞추고 200mm네요. 200 엔터. 4개 엔터. 다시 클릭하고 200 엔터 곱하기 4 엔터. 그러면 200mm 간격으로 선이 나눠진 거죠. 순서대로 여기는 100mm, 여기는 자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기도 100mm. 서로 이렇게 간섭을 받아요. 자,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0mm. 여기 다시 100mm. 여기 200mm. 자, 그럼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때 보시면 선들이 여기 쭈르륵 생겼죠? 이 선들을 지웁니다. 선택하고 del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X축의 방향으로 800. 자, 위쪽으로 100mm. 그 다음에 이쪽으로 200mm. 다시 100mm, 200mm, 100mm, 200mm, 100mm, 200mm. 그 다음에 도형 닫은 다음 풀앤푸시로 600mm. 자, 어느 쪽이든 만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라인으로 그리셔도 되고 렉탱으로 그리셔도 되고,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제 거를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저도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최소한 저도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얘를 몇 가지로 그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하시냐면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